제주 MBC는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이 고용노동부가 4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직장 내 괴롭힘 12건이 인정됐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MBC가 연속 보도한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의혹. 특히 직원을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배달 일을 시켰다는 증언까지 나와 파문이 일었습니다.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숱한 갑질 의혹이 잇따랐지만 당사자인 이병철 회장은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꽃배달을 비롯해 주말 경조사 직원 동원과 개인 물품 구입 같은 사적 업무 지시 등 모두 12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으로 이병철 회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릴 방침입니다. 직원들은 이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 종합세트라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항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회장님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퇴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MBC는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에게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이 회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이 형사고소한 초과수당 미지급 건은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제주시의 감사 결과 발표도 예정된 가운데 상급 기관인 제주도 체육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임기 후반기를 함께할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환근 제주시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오영훈 도지사에게 냈던 정치 후원금과 무허가 건물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도의원을 지냈던 김환근 제주시장 후보자. 보수 정당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20대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구상일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오영훈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냈던 사실이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후원하시게 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신뢰라든지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셨다든지. 후원하게 된 이유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8대 도의원 같이 하면서 친분도 있고 특히 FTA 특위 인연하면서 굉장히 인연이 있었는데 두 번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감이 있었고요. 빚진 마음을 갚는 심정으로 후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환근 후보자가 신의를 저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으로 이적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보수 정당에서 탈당과 입당이 반복됐습니다. 정당 구성원이 신이 어떤 측면에서는 저버렸다. 김환근 후보자의 농지에 무허가 창고 건물이 있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누락이 됐으면 농지 전용 신청 또한 누락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포괄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농지법 위반이 소지가 있습니다. 해서 그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지 전용 허가는 96년도에 이미 받아 있습니다. 2005년도에 법령이 바뀌어서 등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좀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시장 취임식과 기자간담회 일정을 언론에 공지한 것은 청문회를 그저 통과 의례로 본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도의회는 내일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한 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제주 시내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두고 간 편의점 쓰레기 사진이 온라인에서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무단 횡단과 쓰레기 투기가 잇따르는 등 이 무질서 행동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젊은 남녀들이 차들이 오가는 왕복 4차로 도로를 아무렇지 않게 건넙니다. 중앙선에서 기다렸다 뛰어 건너는가 하면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무단 횡단을 합니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제지를 해도 서슴지 않고 길을 건넙니다.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면 되고 아무도 위반하지 마시고. 무단 횡단을 하고도 오히려 경찰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단속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상가 주변 곳곳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배전함 위에는 버리고 간 일회용 컵이 가득하고 건물 입구나 구석마다 외국어가 쓰인 쓰레기들이 수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고 막 외부 쓰레기도 막 발이 금지라고 적혀있는 넣고. 경찰이 1시간 반 동안 현장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9명 가운데 5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제주 시내 거리도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은데요. 최근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동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다녀간 현장이라며 쓰레기장처럼 변한 편의점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도로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애국인 밀집 지역과 애국인 주요 방문지에 대해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하면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8만 9천여 명.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더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 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 7시 기준으로 내린 비는 한라산 영실 84mm, 대정 87, 서귀포 80, 제주시 72mm 등입니다. 오후 한때 제주 남부와 서부에 시간당 2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몰이 하모해수욕장 근처 도로가 물에 잠기고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하수구 뚜껑이 열리는 등 모두 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실무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 436명 추가 선정을 의결해 4.3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 의결로 지난해 8차 추가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 1,100여 명 가운데 52%의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또 보상금 심사 200명도 추가로 의결해 중앙위원회에 요청했는데 보상금 심사는 2022년 이후 신청한 희생자 8,400여 명 가운데 62%의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 4.3 희생자가 포함된 대전 곤령골 학살 사건에 대한 희생자 위령제가 오늘 대전 곤령골에서 봉행됐습니다. 곤령골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용인 7천여 명이 총살당한 사건으로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수감된 제주도민 30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지난해 곤령골에서 수습된 1,400여 구의 유해 가운데 처음으로 4.3 희생자 1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제주의 주요 현안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제주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 470억 원과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 운영비 22억 원, 전국체전 시설 건립 지원 195억 원 등 850억 원 규모입니다. 제주도가 신청한 예산은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119 회복 지원 차량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오늘 오전 제주시 구자읍 에너지미래관에서 수소 연료 119 회복 지원 차량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무상 기부했습니다. 119 회복 지원 차량은 소방관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시트를 비롯해 조리 공간과 회의 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과로와 탈진을 예방하고 심신 회복을 돕게 됩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1일 열리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에 단체로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을 민주당과 1년씩 교대로 맡거나 상임위원장 한석을 양보하라는 입장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도의회 원내대표에는 이정엽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제주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하원 테크노 캠퍼스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마냥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당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곳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엔진 연소 시험은 유도 가스와 폐수를 배출해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킬 것이며 기업은 세금 감면 등 명확한 특혜를 넣지만 제주도민에게 돌아올 이익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공항 국내 국제선 전체 운항 편수는 7만 872편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9.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선은 240여 편이 더 늘었고 국제선도 91%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항공기 이용객 수도 5달 동안 1,217만 명으로 98% 수준을 보였습니다. 온몸에 낚싯줄이 걸린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 구조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 돌고래 긴급 구조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종다리를 포획해 낚싯바늘과 낚싯줄 등을 제거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종다리 위치 파악이 어려워진 데다 기상 상황이 악화되면서 구조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